이번엔 엘라바마로 가보겠습니다. 엘라바마주의 지금 선거구 문제가 연방 하원 선거구를 어떻게 지도를 나눠 놓느냐, 이 문제가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그 심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 쪽에서 공화당한테 좀 유리한 그런 그 입장을 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공화당 쪽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요즘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지도를 그릴 때 그 어떻게 지도선을 나눠 놓느냐에 따라서 인구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도를 어떻게 선긋기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민주당 지역이 되기도 하고 공화당 지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긋기는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치를 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2011년도에 과거에 사용했던 선거구 지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색깔로 지금 다르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엘라바마 지역은 총 7개의 연방 하원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지도를, 똑같은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이 지도인데, 이 지도가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이 색깔을 보실 때요, 좀 진하게 표시된 곳이 흑인 인구가 더 많은 곳이고요. 이렇게 흐리게 표시된 곳들이 백인 인구가 더 많은 곳입니다. 아직 알라바마는 아시아 인구라든가 뭐 태평양계 혹은 인디안들이 좀 적은 곳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 아니면 백인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흑인이 많은 지역은 진하게, 백인이 많은 지역은 허옇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지금 선거구 지도는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7지역구입니다. 7지역구는 선이 아주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쭉 나와서 움푹 패였다가 또 삐져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도 갑자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또 잘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카운티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지역 같은 경우, 제 손가락 끝에 있는 요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락 카운티인데, 클락 카운티는 카운티 안에서도 이쪽 대다수 지역은 7선거구로 포함이 되는데, 근데 요 밑에 지역에 요 움푹 패여져 있는 요 곳만은, 이 모양이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 모양은 같은 카운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4선거구가 아니고 1선거구군요. 제1선거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카운티들이 다 뭉쳐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운티가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희한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거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괴물 모양처럼 됐다고 그래가지고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 보시다시피 그냥 7선거구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흑인 집중 지역이 다른 선거구로 가겠죠. 6선거구라든가 이런 데로 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여기서 요 위에서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흑인 밀집 지역이 1선거구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일부러 흑인 밀집 지역이 좀 더 많이 포함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버밍햄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버밍햄은 엘라바마주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입니다. 거기 흑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이 도심 지역에 흑인 인구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끄트머리에 몽고메리가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이제 엘라바마 주의 수도죠. 그리고 이곳에도 흑인 인구가 집중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인 인구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 여기 투스칼루사라든가 버밍햄이라든가 몽고메리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하면서, 굳이 이 대도시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대도시를 포함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흑인 인구가 3분의 2가 되게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출마하던
흑인 사회의 지지가 없이는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이 7선거구에 테리 스웰이라는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이 이곳에 지금 연방 하원 의원 의석을 맡고 있는데 흑인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고요. 흑인 인구가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아니고서는 당선이 안 되는 뭐 이런 지역입니다. 문제가 이야기가 됐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왜 이렇게 움푹 파들어가가지고 꺾여나가 이 1선거구로 포함이 됐느냐? 요 깎여나간 바로 요 지점이 백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네, 흑인 인구보다는 백인 인구가 더 많은 곳. 이게 빡 깎여나가요. 그러니까 흑인 인구를 최대한 7선거구에다가 몰아넣는 대신에 나머지 6개 선거구는 백인 인구가 더 많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콜럼버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흑인 인구가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거를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잘라서 반은 아래쪽 2선거구에 몰아넣고 반은 또 이 위쪽에 3선거구로 몰아넣습니다.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인이 많은 지역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 먹기 위해서 흑인 유권자가 흑인 표 주는 거를 못하게 막고 이쪽은 일부러 흑인이 더 많이 포함되게 만들어서 한 지역구를 희생시켜서 나머지 6개 지역구가 다 백인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되게 만드는 이런 지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지도죠. 사실은 아주 꼼수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요번에 이제 10년 만에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면서 지도를 좀 새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지도인데 훨씬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어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지도를 제시하고 났더니 공화당 쪽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해지는 건데, 어느 한 지역이 더 흑인 지역으로 한쪽을 몰아넣어 버리고 나머지는 백인 지역으로 다 메꾸려고 했던 공화당 측의 전략에는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엘라바마주 전체의 인구를 놓고 이야기하면 27% 정도가 26에서 27% 정도가 흑인 인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구가 7개면 7개라고 하면 2개 정도 선거구가 흑인 커뮤니티가 흑인 연방 하원이 당선이 되어줘야 그래야 흑인 커뮤니티가 대변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비율에 맞춰보자라는 거죠. 인종적인 인구 비율에.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인종 비율을 자꾸 여기에다가 껴맞추려고 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종 정의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정의가 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행정구역으로 다 그냥 잘라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흑인이 많을 수도 있고 백인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정당들이 서로 간에 한 자리라도 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괴상한 그림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알겠고요. 그럼 이건 잘못된 그림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종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그거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된다. 그냥 이런 인종 정의 이런 것 배제하고 단순하게 딱 잘라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러면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인종 정의라는 표현을 앞세워가지고 거부감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소송은 작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진행이 되던 과정에 법원이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올라간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보류가 됩니다. 연방 대법원에 올라갔더니 보류가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2월 달에 판결이 나오는데요. 5월이면은 이거 예비선거를 치르는데 5월 예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지금 지도를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후보자들도 다 문제가 될 것이고 각 지역에 있는 선거구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옛날 지도 그대로 써라 이번 선거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판결은 그 뒤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은 이번 중간선거가 끝난 뒤나 내년에나 돼야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중간선거는 옛날 지도 가지고 그냥 선거를 치르게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볼멘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공화당 쪽에서는 자업자득이다. 진작에 협상하자고 했을 때 협상에 응해주지 않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수정안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민주당이 그걸 오케이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주장한 그림만 계속 밀어붙였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한 그림대로 가버리면은 흑인 유권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두 지역이 나오게 그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게리맨더링 하면서 과거에 게리맨더링 잘못됐으니까 지도 바꿔달라 그러면서 또 다른 게리맨더링을 내놓고 있는 이런 지금 모순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그걸 지금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땡깡을 부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올해 중간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엘라바마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이고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게리맨더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 수싸움 하려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종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저희가 듣기 좀 거북하다. 우리 같은 미국인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무슨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아메리칸입니다. 왜 그걸 굳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표하는 사람 둘 나와야 돼? 그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뭐 바보입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